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증강현실과 UWB 융합 기반의 비인프라 상대 측위를 위한 에너지 효율적 기법이라고 연구 주제를 가지고 나오신 최홍범 연구원이 원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못 오신 관계로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최홍범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는 증강현실과 UWB 융합 기반의 비인프라 상대측위를 위한 에너지 효율적 기법입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강현실은 그 정의가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의 정보를 물리 공간에 이제 증강해줘서 사용자의 직관적인 UI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이고, 최근 모바일 프로세서의 발전으로 컴퓨터 비전 기술이 이제 AR 어플리케이션에 융합돼서 훨씬 더 정확한 물리적 공간의 이해가 가능해지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즉 믹스드 리얼리티 혹은 이제 실내 내비게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UWB 기술은 500MHz 이상의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통신 기술을 일컫는 말로 이제 낮은 전력을 이용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술로 등장하였지만, 현재는 이제 UWB 펄스 기반으로 이제 그 장애물에 강건하고 이제 간섭에 강건한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 신호가 출발하고 도착한 시간을 계산해서 거리를 재는 방식으로 실내 측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배경 기술 아래서 모티베이션으로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증강현실 기술에서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기존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사전에 입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좌표를 GPS 등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기준으로 상점이나 랜드마크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그런 프리 컨피규어드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체에 마크나 QR코드나 바코드 같은 정보를 붙이고 이를 인식해서 알맞은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CNN 기반으로 그 카메라로 물체를 직접 비추었을 때 그 물체를 인식해서 패턴 인식을 해서 그 물체에 대해서 그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각각 사전 학습이 필요하거나 혹은 이제 직접 카메라가 그 사물을 봐야 하고 또 고성능 컴퓨팅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좀 더 이제 이 기술들을 보조하거나 혹은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 저희는 무선 통신을 활용하여 AR 어플리케이션 상의 IoT 장비 등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무선 통신을 활용해서 그 디바이스 간 측위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장애물 너머에 있는 장비를 이제 어떤 센서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거나 혹은 그 장비를 비추면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그 위치에 카메라를 갖다 대고 그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IoT 분야에서는 이제 로케이션 라벨드 데이터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의 AR 기술과 무선 측위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이제 상호 시너지를 창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와 같은 기술은 다음과 같이 재난 환경 대응 시나리오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그림과 같이 이제 헬리콥터나 드론이 재난이 발생한 대응 현장에 그림과 같이 이제 센서들을 배치하게 되면 그런 센서들에 대한 이제 정보가 이제 송신되고 이제 시스템이 동작함으로써 이런 그 센서들과 센서들의 위치 정보가 매핑되고 그것을 통해 이제 재난 대응하는 오퍼레이터들이 좀 더 직관적이고 그 효율적인 UI를 기반으로 빠른 현장 파악 및 대응이 가능하고, 이제
좀 더 이제 재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 상대측위 시스템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제 목표는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기존의 위치를 아는 레퍼런스 포인트 혹은 예를 들면 뭐 앵커나 아니면 GPS 위성 같은 그런 요소 없이 디바이스 통신을 사용해서 그 디바이스의 위치를 추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택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위치 측정의 대상이 되는 그 UWB 통신 모듈이 장착된 장비를 의미하게 됩니다. 요 상대측위 시스템은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센서 레인징 앤 센서 데이터 컬렉션 모듈, 그리고 센서 포지션 칼큘레이션 모듈, 그리고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모듈로 구성됩니다. 레인징 모듈에서는 센서를 통해서 그 태그와 디바이스 간의 거리 측정, 그리고 디바이스의 위치 변화 측정 등이 진행되게 되고, 또한 센서 값들 그리고 카메라 등으로부터 위치 이동 정보 혹은 센서 데이터 이런 수집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센서 포지션 칼큘레이션 모듈은 그 위에서 받은 디바이스 위치 변화 데이터와 그 무선 UWB 신호를 활용한 거리 측정 값을 이용해서 버추얼 앵커라는 자료 구조를 정의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기존의 신뢰 측에 사용되는 TDOA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실제 그 태그가 어디 있는지,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태그가 어디 있는지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얻어진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모듈에서는 AR 화면상의 데이터를 렌더링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해서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이제 그 측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버추얼 앵커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은 먼저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의 현재 위치 좌표와 UWB를 통해 측정한 거리를 저장하게 되는 그 구조를 버추얼 앵커라고 합니다. 실제 앵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위치에서 태그까지의 거리를 재게 되는데요. 신뢰 측위 분야에서 그 버추얼 앵커는 실제로 그 앵커를 그 위치에 설치하지 않았지만 디바이스가 그 시점에서 그 위치에서 그 태그까지 거리를 측정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데이터화 시켜서 그거를 버추얼 앵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과 같이 그런 식으로 디바이스가 공간을 이동하게 되면서 가상 앵커를 다수 생성하게 되고요. 이때 그 디바이스가 이동하는 거에 대한 그 얼마나 이동했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그 비전 이너셜 오도메트리, 즉 카메라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AR 환경을 가정하므로 AR 그 프레임워크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듈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제 최소 4번 이상의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그림에 보이는 3번과 같이 그 다변 측정법, 멀티레터레이션, 즉 쌍곡선을 그려서 그 교점이 정확하게 이제 그 해가 어디 있을지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상대 위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구현을 했거든요. 구현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도 해봤습니다. 이제 오픈스페이스, 오피스 이런 환경에서 진행을 해봤고, 이제 AR 디바이스, 이제 안드로이드 장비, 태그는 이제 데카웨이브라는 UWB를 전문으로 하는 실내측위 솔루션 회사의 DW1001이라는 이제 장비를 사용했고요. 이제 실험은 이러한 태그가 배치되어 있는 환경을 모바일 장비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그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로 AR 화면상에 그 센서의 위치와 그 센서로부터 온 데이터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요. 이제 버추얼 앵커를 많이 생성하면 이제 오픈 스페이스, 즉 장애물이 없는 환경에서는 10cm 정도, 10cm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UW 레인징 오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그런 측정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오피스에서는, 즉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는 한 20cm 정도의 오차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추얼 앵커가 많아질수록 정확도는 증가하고 일정 개수 이상으로부터는 어떤 정확도가 어느 정도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버추얼 앵커가 많아질수록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큰 컴퓨팅 오버헤드가 발생하고,
또 하나는 이제 통신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확도가 수렴했더라도 계속 이제 디바이스가 움직이고 또 그런 환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거리 측정을 위한 통신이 계속 진행되게 되는데, 네, 그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이제 태그를 기준으로 버추얼 앵커가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이 돼야 그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GPS 분야에서도 있는 GDOP 프로블럼, 즉 Geometric Delusion of Precision이라는 문제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값이 있어야 어디에 태그가 있다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버추얼 앵커가 많아지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큰 컴퓨팅 오버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2020년 6월에 이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논문을 발표했고, 이 논문에서는 정확도는 최대 10% 상승한 것 유지할 뿐만 아니라 10% 상승까지 했고, 시간 복잡도는 버추얼 앵커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n의 3승에서 5n으로 줄이는 그런 연구를 했고요. 지금 이 연구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디바이스와 태그 간 통신 횟수를 줄이면서 정확성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슬리핑 스트레이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슬리핑, 즉 이제 슬리핑 시켜주는 전략은 이제 다 이런 모티베이션에서 출발했는데요. 이 UWB 통신 칩이 전송하고 받고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특히 라디오 아이들 상태, 즉 통신 대기 상태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루트를 소모하는 것을 관찰했고, 이를 위해서 이제 특별히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동하지 않거나 혹은 계속 측정을 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태그를 슬리핑 상태로 놔두자, 이런 고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이제 버추얼 앵커를 계속 생성해야 되는 경우고, 오른쪽은 버추얼 앵커를 이제 제어도 되는 경우입니다. 해서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위에 있는 그림들은 Angle with Adjust Virtual Anchor, 즉 태그를 원점으로 해서 AR 디바이스 기준으로 양력 각도 세타 범위를 정의하고, 이 범위 안에 다른 버추얼 앵커가 이제 미리 존재할 경우, 이 정도 각도에서는 옛날에 젠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제 통신을 어느 정도 쉬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폴리시를 세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라인 오브 사이트, 지금 요 밑에 있는 두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이 LOS 환경에서 측정되는 거리 측정 값이고, 오른쪽이 NLOS에서 측정되는 거리 측정 값입니다. 근데 이런 환경에서 이제 NLOS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러니까 더 많은 샘플링을 통해서 오차를 최대한 잡는 게 중요하지만, L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의 통신으로도 좋은 품질의 버추얼 앵커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LOS에선 좀 통신을 좀 더 낮은 빈도로 하더라도 큰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이렇게 플래트를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일단 지금 연구 중이기 때문에 일단 시뮬레이션 상에서 먼저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구현했고, 이제 2D 가상 좌표를 저희가 2D 가상 좌표상에 이제 AR 디바이스가 태그 주위를 순회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제 도보로 불규칙하게 이동하는 거를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서 브라우니안 모빌리티 모델을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 움직이진 않지만 밑에 알고리즘이나 그런 어떤 동작 과정은 실제 테스트베드에서 구현한 소프트웨어와 같은 소프트웨어로 구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LOS, NLOS도 구분하기 위해서 좌표 공간의 일부분을 라인 오브 사이트로 저희가 모델링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모바일 기기는 태그와의 LOS, NLOS를 감지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보시다시피 이제 슬립 컨디션이 되면 3초 동안 쉰다. 이게 통신을 3초 동안 쉬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 모빌리티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우니안 모빌리티 모델을 사용했고, 이제 이동 속도는 0초에서 5초, 그러니까 5ms/s. 그리고 슬립하지 않을 때 레인징 프리퀀시는 5Hz,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1000번을 진행해서 그 평균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걸 저 오른쪽 아래 그림에 시각화해서 나타냈는데요. 왼쪽은 이제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이런 회색 이동 영상에 초록색으로 이제 버추얼 랭커가 많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오른쪽은 기법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좀 더 초록색 버추얼 랭커의 빈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제한기법 두 가지의 적용 후보에 따른 상대 측의 오차를 나타냈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정확도 측면에서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정확도가 일정 부분은 수렴하지만, 이제 중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25% 정도 최대 오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LOS 기법 자체는 이렇게 이제 정확도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 또 이제 앵귤러 슬립, 즉 각도에 따른 슬립 정책에서는 좀 더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서 근데 제한기법 두 가지의 적용 여부에 따른 통신 횟수 자체는 이제 두 기법 모두를 활용할 경우 최대 80%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기법을 통해서 정확도에 큰 손실 없이 통신 횟수를 일정 부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저희는 이제 AR 환경에서 태그 상대치기 시스템을 이제 연구했고, 이것은 이제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고 AR 비전 기술과 UWB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통신이 요구됨에 따라 배터리 소모가 과다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슬리핑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이 정확도는 소폭 감소하였지만 통신 오버헤드는 약 80%까지 대폭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퓨처워크로는 실제 테스트베드 구현에서 에너지 소모를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시스템상에서 지금은 이제 한 태그는 멈춰 있고 모바일이 움직이는 시나리오인데, 둘 다 움직이는 시나리오에서도 지금 치기가 가능하게 하는 연구를 이제 수행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범 연구원의 동영상 발표를 잘 들으셨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버추얼 앵커라는 가상의 액세스 포인트를 두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위치 측이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적인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동영상이기 때문에 질문은 채팅창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전달을 해서 답변을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나? 네. 질문하면 답변을 받고. 최홍범 학생이 연락이 되면 상관없어요. 일단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 내용에 대해서 최홍범 연구원한테 전달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간단한 질문인데 UWB 센서가 가격대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여러 대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 게, 왜냐면은 지금 카메라 같은 것도 많이 써져가지고 V슬램 같은 비전 베이스 실내치기도 잘 돼 있는데 이 센서가 가지는 더 극대화된 장점이 있나 궁금합니다. 지금 이성훈 연구원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답을 할게요. 네네, 우리 고영배 교수님. 학생이 물론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답을 하겠지만, 지금 질문은 이제 V슬램 같은 그런 기술도 있는데 굳이 UWB. 네, 가격이 저렴하면은 설치를 하면은 좋은데. 그러니까 우선은 훨씬 저렴하긴 하고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보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이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오는 얼마 전에 출시된 갤로트 20에도 UWB가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는 거고, 가격이 너무 크면 거기 넣지 않았겠죠, 이 제조업체들이. 우선 그 부분은 그렇고, 또 하나는 그런 가격면을 떠나서
V슬램 기술이 물론 좋기는 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non-line of sight일 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재난 환경을 가정을 하면 시야가 확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무선만 가지고 하자는 건 아니고 V슬램이 가능한 기술에서는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재난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실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비가 오거나 이런 날 굉장히 그 V슬램의 성능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영범 연구원에 대한 이승훈 연구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고영배 아주대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질문 하나 더 있습니까? 네네. 네, 말도 잘 들었고요. 지금 이 기술이 상당히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한테 정말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술을 타겟팅한 어떤 세부적인 어떤 타겟팅을 뽑는다 그러면 뭐 불검이한 부분은 이제 전환경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기술을 갖다가 타겟팅한 분야가 있을까 하고 네. 우리 아주대 최은경 교수님께서 질문을 아주 잘 주셨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간단하게 그럼 정리를 좀 할게요. 질문에 대해서. 보통 이제 UWB를 사용을 해가지고 버추얼 앵커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LBS입니다.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 위치 측이 서비스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고영배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아니면 네. 네, 일단 뭐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면 네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UWB는 굉장히 그 정밀치기를 요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V슬램이나 이런 비주얼한 그런 그 위치치기 시스템하고 같이 병합하면서 그러니까 에러를 오류를 보정하는 목적으로 이게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희가 특히 타겟하고 있는 그런 응용 시나리오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뭔가 가시 환경이 잘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만 UWB의 단점이 이제 앵커를 미리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거는 모바일 특히 AR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일종의 모바일 앵커로 활용하는 그래서 반대 개념인 거죠. 그래서 태그는 고정돼 있고 근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그걸 이렇게 비치면 이제 그 위치 정보를 이 모바일 앵커, 일종의 버추얼 앵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버추얼 앵커를 이용해가지고 반대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치기에서 필요한 그런 그 이제 기준점들이 최소한 뭐 3개, 4개 이상 이렇게 필요한데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더 높아집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저희가 이번 논문에서 타겟하는 건 그만큼 모바일 디바이스와 태그의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뭔가 가시 근거리 확보가 잘 안 되는 경우, 재난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암흑 상태거나, 근데 이제 뭔가 그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에 조금 타겟을 피해자 같은 경우 뭐 물론 이제 구조 대원도 저희가 그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고영배 교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LBS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무선 주파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측위를 할 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측위를 할 때 뭐 삼각 측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측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번 연구 그 과제 연구 내용이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액세스 포인트를 잡을 때 버추얼 앵커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하는데 UWB하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뭐 재난 상황이라든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요 점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아주대학교 기록은 연구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센스 값이 튈 때가 있는지와 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보정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왔고요. 우리 최홍범 연구원께서 태그와 모바일 장비 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멀티패스 문제라든가 장애물 자체의 매질에 의해 거리 측정 값이 튀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선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스틸이나 어떤 물이나 이런 어떤 매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왜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왜곡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정하나요? 했는데 네네. 사실은 그런 그 위치치기 오차 보정 알고리즘은 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네. 일단 기본은 저희가 그거를 활용을 하는데 그 자체의 어떤 알고리즘을 좀 더 정확도 있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네. 네네.